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퇴근 후나 주말, 휴가 때도 회사에서 수시로 걸려오는 업무 전화나 카톡, 바로 확인해달라는 메일 요청. 직장인들이라면 이런 피곤한 업무의 연장에 시달리곤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연결되지 않을 권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업무 시간 외에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 법안이 프랑스와 독일 등 약 20여 개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고요. 호주에서도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안이 어제부터 단계적인 시행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이 디지털 기술 환경이 발전할수록 편리함 이면에 개인의 사적 영역이 침해되는 일이 어찌 보면 당연시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 현상이 악화됐다고 하죠. 우리 역시 언제 어디서든 업무 처리를 요구받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직장인들이 느끼는 업무 스트레스와 불만이 주변을 보면 상당한데요. 그럴수록 일과 삶의 균형을 잡기 위한 개인들의 권리 주장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이런 법안이 도입되기 전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좀 유연하게 지켜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27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서태웅님이 퇴근하면 아예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건 물론 아예 무음으로 해놓는다고. 훌륭하십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방해금지 모드를 설정을 했는데 이제 그걸 하면은 한 번 걸면 전화가 안 오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 하면 뚫립니다. 요즘 이게 소문이 났나 봐요. 다 두 번 이상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없다. 태용님이 정답인 것 같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근데 이거 부장님이 들으면 어떡하죠?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입니다. 해외 농업 소식 살펴보고요.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요, 이 시기에 양파, 마늘 등 백합과 작물 심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도 모아서 답변해드립니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이나 질문 있으시면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다양한 해외 농업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농부의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유독 브라질에서는 젊은 농부가 증가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 그리고 농부도 마찬가지로 연령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브라질에서는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농업에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죠? 네, 예, 젊은 MZ. 애들 아니죠. 젊은이들. 순간적으로 젊은 애들로 들어가지고 제 귀가 잘못됐나 봐요. 네. 아이고, 예. 젊은이들. 예. 네, 그래서 MZ 세대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브라질 농부의 평균 연령이 46세로 낮아졌습니다. 낮아졌어. 우리 지역도 왜 농촌에 가시면 60세 정도만 돼도 60세? 젊은이. 그럼요. 예. 허드렛일 다 하셔야 되고. 네. 그런데 브라질은 46세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젊네요. 예.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브라질의 새로운 무기가 바로 MZ세대다라고 소개했는데요. 많은 브라질 젊은이들이 서비스, 제조업 등에서 경력을 포기하고 가족들이 운영하는 가족 농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18세부터 35세 사이의 브라질 농부 비율이 2013년에 20%였는데요. 2021년 25%까지 증가했습니다. 네, 그래도 가족의 농장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같은 생각했죠. 네, 부럽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반면 비빌 때가 있구나. 네, 반면 미국은 네. 빨리 넘어가야지. 네네. 반면 미국은 농부들의 나이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요. 네, 좀 찾아봤더니요. 2022년 통계긴 한데요. 네. 미국 농부의 95%가 백인입니다. 네, 백인이고, 예, 네. 몰랐는데 저도 백인이고 평균 연령은 58세.
그리고 흑인 농부 비율은 1.3%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이 농업 분야에서도 약간 인종차별 같은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백인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데 하지만 어쨌든 인디애나주 출신의 공화당 상원의원인 마이크 브라운 의원은 농부들은 미국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은 직군이라고 그런 지역군에 말했습니다. 농부 3명 중 1명은 10년 안에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 큰 문제는 연령이 점점 올라가는데 후계자를 찾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장들이 기업에 매각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고요. 1997년부터 2022년 사이에 미국의 농장 수가 그래서 14% 감소했다고 합니다. 왜 젊은이들이 안 가냐? 일단 돈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은요? 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렇게 비용을 투입하고 나서 남는 이윤이 적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구 온난화 때문에 기후가 자꾸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예측할 수 없는 날씨 패턴과 기후 조건 때문에 농부들이 추가적인 위험을 안고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그럼 뭐 날씨가 다 이상한데 뭐 브라질만 괜찮냐? 그건 아닌데요. 네. 브라질 젊은이들은 농업을 기회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기회로. 네. 브라질에서는 농사를 지어서 억만장자가 탄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브라질 농림부 장관이 그랬었고 그리고 세계 최초의 에탄올 억만장자인 루벤스 오메토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젊은 농부들이 브라질 농업 환경도 바꾸고 있다고 하는데요. MZ 농부들은 컴퓨터로 자신의 밭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분석도 하고요. 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종류의 기계를 들어와서 수확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젊은 세대가 운영하면서 농장 사업이 이윤이 더 많이 남고 또 큰 돈을 벌 수 있고요. 또 가장 큰 차이점은 인건비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인건비가 비싸다고 해요. 브라질에 비해서. 그래서 브라질은 농사를 지어도 이윤이 많이 남고 젊은 세대들이 충분히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굉장히 좀 새롭게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맞아요. 그리고 말씀 들어보니까 무엇보다 저 그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그 농업으로 내가 완전히 성공할 수 있다. 맞아요. 희망이 맞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일까요? 이 핵심 작물의 주도권이 미국에서 브라질로 넘어갈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브라질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미국 농부들의 생존을 위협할 거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망했습니다. 일단 브라질은 화폐 가치가 낮고 말씀인 것처럼 인건비도 저렴하기 때문에 미국보다 낮은 비용으로 작물을 생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격도 쌀 거고요, 당연히. 네. 이미 대두, 그리고 콩의 최대 수출국인 브라질은 이제 옥수수 수출에서도 미국을 추월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하거든요. 브라질과 미국의 농업 인구 격변이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요즘 이 모기로 인한 감염병 발병 사례가 늘고 있다는데. 네.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모기로 인한 감염병인 동부말 뇌염 발병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원래 말에게 걸리는 병인데요. 이게 이제 사람에게도 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주 보건당국은 보스턴 서쪽에 있는 우스터 카운티에서 80대 남성이 동부말 뇌염에 감염됐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보고된 사례이고 이에 따라서 주내 10개 지역에서 감염 고염 또는 위험 심각 지역으로 이 지역이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또 무섭네요. 네, 예. 매사추세츠 동부 도시인 플리머스에서도 일몰부터 새벽까지 공원을 모두 폐쇄하고 있는데요. 우스터 카운티 내 옥스퍼드는 오후 6시 이후부터 지역 당국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모든 야외 활동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6시 이후에는 네. 야외 활동 안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모기에 물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전역에서 모기 활동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번에 발병 사례가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원인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이게 다 기후 변화로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진 게 큰 원인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기후 변화 때문에 지구 기온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또 미국 전역의 3분의 2 이상에서 모기가 활동하는 평균 습도 42% 이상, 기온이 섭씨 10도에서 35도인 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모기의 활동 시즌이 점점 길어지면서 댕기열, 말라리아 같은 흡혈 곤충에 의한 감염병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동부말 뇌염은 해당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게 물리면 발병하게 되는 건데요. 물론 감염 사례가 드물긴 합니다만 그러나 감염자의 30%가 사망하는 등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하고요. 사망률이 엄청 높네요. 네, 그래서 이제 야외 활동 못하게 하는 거고요. 발병이 됐을 때 발열, 두통, 구토, 설사,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동부말 뇌염의 예방 백신이나 감염에 따른 특별한 치료법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없다. 네. 치료법도 없다. 네. 예, 사망률 30%에 네. 무섭습니다. 네. 유럽연합이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유럽연합 유제품에 반덤핑 보조금 조사를 지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유럽연합의 중국 전기차 보조금 경쟁법 위반 조사와 그리고 관세 관련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 측에서 유럽연합의 수입 유제품에 대한 반덤핑 보조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이 유럽연합에서 수입된 유제품에 대해서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유럽연합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점점 격화될 것 같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신선, 가공치즈, 블루치즈 및 기타 치즈, 그리고 우유, 크림 제품의 생산에 대해서 유럽연합의 보조금 대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진짜 보조금을 줘서 가격을 다운시켰냐 이거 보는 겁니다. 네. 중국 정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체코, 핀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루마니아 등 8개 회원국에 20개 보조금 프로그램을 조사할 예정인데요. 여기에는 유럽연합의 공동 농업정책에 따른 일부 보조금 프로그램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9개월간의 반보조금 조사 끝에 중국산 배터리, 전기 자동차에 대해 수입에 대해서 최대 36.3%의 관세 확정을 부과했는데 이 발표가 나온 지 24시간 되지 않아서 중국이 바로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네. 유럽연합은 또한 중국의 풍력 터빈, 태양광 패널 생산업체에 대한 보조금이 27개 국가로 구성된 유럽연합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피해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미 유럽산 돼지고기, 주류, 화학제품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를 상호 대응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의료기기 공동조달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베트남 정부가요. 네. 쌀국수를 국가 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네요. 네. 뭐 베트남 하면 당연히 쌀국수 바로 떠오르는데요. 네. 베트남 문화스포츠관광부가 하노이식 쌀국수, 북부 남딘성의 남딘식 쌀국수, 그리고 중부 꽝남성의 비빔국수인 밑꽝 이렇게 세 종류를 국가 문화유산으로 선정했습니다. 이게 스타일이 또 있나 보네요. 네, 하노이식, 남딘식, 네, 그리고 밑꽝, 비빔국수. 네, 세 가지인데요. 쌀국수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지역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문화적 대표성, 독창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국가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거라고 정부 측에서 밝혔는데요. 하노이식 쌀국수는 맑은 국물과 쌀국수에 소고기나 닭고기가 들어가는 거. 우리가 흔히 먹는. 또 이렇게 얘기 들은 거 먹고 싶네요. 아침부터. 이게 그쵸? 비가 지금 살짝 오거든요. 맞아요. 네. 이럴 때 먹어주면 쌀국수. 네, 맛있죠. 네. 그리고 또 이 하노이의 많은 유명 쌀국수 가게들이 조리법이 따로 있습니다. 집집마다 가문의 근데 비법이 있어요. 혹시 베트남 가서 직접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저 동남아를 싱가포르밖에 못 가봤어요. 아이고, 저도 못 가봐가지고 이게 네. 그렇게 다르다 그러대요. 진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차원이 다르다고. 아, 이거 둘 다 못 먹어가지고. 가격은 싼데 차원이 다르다고. 그리고 혹시 아까 피디님 드셔보지 않았을까요? 우리 피디님이요? 네. 100% 못 먹어봤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남딘식 네. 쌀국수는요. 하노이식 쌀국수에 비해서 국물이 좀 더 기름지고 진하고 면도 상대적으로 좀 굵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거 제 스타일일 것 같은데. 네. 남딘식. 네, 근데 이 남딘성의 성도인 남딘시에서는 이 쌀국수 만드는 전통적인 가게들이 많지가 않고 대신에 하노이, 호치민, 하이포 여기에도 굉장히 많이 이제 퍼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밑꽝은 아까 비빔국수를 말씀드렸는데요. 꽝남성에서 잘 보존된 전통 요리라고 합니다. 남딘 스타일이 남딘에만 있는 게 아니군요. 네, 하노이, 호치민에 대도시에도 다 있다.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가서 우리가 좀 골라 먹을 수 있는 재미가 일단 계획은 세워야죠. 예. 그렇죠. 저도 계획 세웠는데 네. 이거 보면서. 그리고 이제 이 하노이 쌀국수 경우 젊은 세대가 좀 더 편하고 임금이 높은 자리를 잘 찾으면서 손이 많이 가는 전통 조리법이 좀 흔들리고 있다고 해요. 흔들리고 네. 있다. 원래 좀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그렇죠. 걸리는데 특히 오래된 쌀국수 식당의 자녀들이 가업을 이어가기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아서 좀 간단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저 같으면 할 것 같은데. 아니 최이룡님이 아까 우리 가족농장 얘기한 거 나도 단박에 그 생각했는데 가족농장도 있고 좋겠다 하고요. 근데 두 분도 같은 생각을 했다고 해서 일체감을 느낍니다. 네, 식당도 있고 좋겠다 이 생각 됐거든요. 네, 이룡님 베트남 얘기까지 들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해외 농업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관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올 때 좀 비 왔죠, 그죠? 네, 살짝 내리더라고요. 그죠. 오늘 비 또 많이 올래나 궁금하기도 한데. 자, 여러분 오늘 텃밭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아직도 폭염이지만 처서는 지났잖아요, 그죠? 계절 네. 변화 약간 느껴지던데 오늘 예, 어떠세요? 소나기가 가끔 내려주면서 기온이 좀 떨어지니까 날씨가 가을로 다가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게요. 예. 아직도 한낮에는 더위가 느껴지는 날씨라 아침 저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제 밭을 보면 이제 부추가 하얗게 꽃을 피워서 가을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네. 부추꽃과 메밀꽃은 이렇게 하얗게 무더기로 피게 되기 때문에 피면 이게 하얀 소금을 뿌려놓은 것 같은 그런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부추가 꽃을 피우고 이어서 씨앗을 맺는 동안은 부추를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잎이 억세고 맛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추를 그럼 못 먹겠네요. 네, 그래서 이 부추를 수확해서 먹고 싶다면 네. 씨앗을 받아서 파종을 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씨앗을 받아서 파종하면 2년 동안은 꽃이 안 피거든요. 그래서 여름부터 가을까지 수확이 가능합니다. 부추가 다년생이라 계속 수확할 수 있지만 3년 이상부터는 여름부터 가을 수확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씨앗을 통해서 2년생 부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면 여름부터 가을까지 부추를 수확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부추는 한 자리에서 5년 이상 심게 되면 맛도 떨어지고 병도 자주 와서 새로운 땅에 옮겨 심기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뿌리를 캐내서 이렇게 옮겨 심는데 네. 넓은 일항에 거름을 잘 한 다음에 뿌리를 이렇게 심게 되는데 새로운 뿌리들이 많이 돋아서 굉장히 무성해져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뿌리를 캐내서 잎을 바짝 잘라내고 잔뿌리도 잘라서 가지런하게 만든 다음에 옮겨 심기를 하는데요. 부추는 뿌리에서 새로운 뿌리가 돋는 새끼치기를 원형으로 이렇게 뺑 둘러서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옮겨 심기 하는 것을 보면 밥그릇을 땅바닥에 대놓고 그 원형으로 네. 그 외곽을 따라서 동그랗게 이렇게 심어 나가는 방식으로 심게 되면 나중에 새끼치기를 한 뿌리가 밥그릇 안쪽부터 이렇게 새끼치기를 해 들어가서 밭을 가득 채우게 만든다고 합니다. 부추는 또 그런 특성이 있네요. 네. 신기합니다. 이제 이 시기에 그러면 어떤 거를 좀 해보면 좋을까요? 이제 9월인데요. 곧 양파 모종을 만들어야 합니다. 11월에 심을 모종을 미리 준비하는 것인데요. 양파는 주황색 껍질을 갖고 있는 흰 양파와 붉은색을 띠는 이제 자색 양파가 있는데요. 흰 양파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이 되고 자색 양파는 요리 중에서도 샐러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매운 정도가 약해서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양파 씨앗은 발화할 때 햇볕을 가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씨앗을 깊게 심으면 되지만 너무 또 깊게 심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씨앗을 파종하고 위에 차광망을 씌워준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두면 싹이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거든요. 이때 덮었던 차광망을 걷어주면 발화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양파랑 왠지 비슷할 것 같은 마늘은 어떻습니까? 마늘은 안 심나요? 마늘도 보통 이제 11월 지나서 이렇게 양파 심을 때쯤 심게 되는데요. 마늘은 씨앗이 마늘 쪽이죠. 네, 그래서 심을 때 씨마늘을 구하려면 쉽지가 않아서 또 비싸지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씨마늘을 구해 놓는 것도 서둘러야 합니다. 통마늘 쪽이면 6개 정도의 쪽이 나오는데 그것이 마늘의 씨앗이고요. 물론 마늘쪽 위에 달린 주화도 씨앗이 되지만 6쪽짜리 마늘이 되려면 2년이 더 걸립니다. 이렇게 마늘종 끝에 달린 이제 주화를 심어서 수확한 마늘은 갈라지지 않는 하나짜리 흔히 이제 도야 마늘이라고 하는 통마늘이 나오고요. 그것을 다시 심어야 6쪽으로 갈라지는 우리가 주로 먹는 마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부추에서 씨앗을 파종하는 것처럼 마늘을 주로 심는 농가에서는 이 주화를 밭 일부에 심기도 합니다.
계속적으로 마늘 쪽을 씨마늘로 이렇게 심을 경우에는 퇴화돼서 6쪽이 8쪽이 되고 8쪽이 10쪽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쪽수가 많아지면서 마늘 쪽의 크기는 좀 작아지기 때문인데요. 마늘 쪽 끝에 달린 주화를 심어서 2년이 걸리긴 하지만 다시 6쪽으로 만들어 나가서 또 크게 만드는 품질을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정성이 많이 들어가네요. 네, 예. 씨마늘을 구하실 때 주화도 달려 있는 씨마늘을 구하시면 이런 시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말씀 듣는데 되게 어려워요. 왜요? 어려워? 그 마늘 쪽수가 그렇게 늘어나는 것도 처음 알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조선파도 심을 수 있다면서요. 네, 지금부터는 조선파도 씨앗을 파종해서 심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한록 전까지 이렇게 심는 조선파는 이듬해 봄부터 올라오는 여름꽃이 피지 않기 때문에 봄 꽃 필 때 조선파를 수확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씨를 지금 파종하면 이렇게 꽃 피는 시기에 수확을 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조선파 종류에는 팥뿌리가 주황색인 황파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얀색인 약파라든지 아니면 조선백파, 서울백파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황파는 크기도 외대파만큼 크기 때문에 상품성이 좋습니다. 반면에 약파는 한약 다릴 때 한두 뿌리 넣어서 다리기 때문에 약파라고 부르는데 조금 작긴 하지만 단맛과 매운맛이 아주 조화로운 게 특징입니다. 매력이 다르네요. 네. 근데 오늘 말씀하는 것들이 다 향신료과 작물들인 게 좀 공통점인 것 같아요. 네. 부추, 양파, 조선파 그리고 김장 때 사용하는 쪽파는 뭐 향신 작물 또는 이제 양념으로 쓴다 그래서 양채류 이렇게 쓰는데요. 주로는 이제 식물학상으로는 백합과로 분류합니다. 네. 달래, 염교도 이 종류에 속하는데요. 종류에 따라서 씨앗이 맺히는 것도 있고 또는 영양채로 주화나 뿌리를 심어야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삼층거리파나 삼동파처럼 씨앗이 달릴 부분에 새끼파가 달리는 것도 있어서 달래처럼 또 씨앗 주화, 뿌리 주화, 새끼 달래처럼 이렇게 4가지나 번식 수단이 있는 달래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백합이라는 이름은 꽃 이름을 떠올리기 쉬운데 릴리. 네. 사실 백합은 질병 이름입니다. 네? 그 무슨 말씀이에요? 질병이라뇨? 백합이? 네. 예. 백합병이라고 해서 현대 질병명으로는 노이로제, 불면증을 뜻합니다. 네. 이런 질병의 치료제로 이런 백합과에 속하는 작물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백합과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인데요. 나쁜 의미가 아니고 네. 예, 좋은 의미네요. 치료제로 쓰였으면. 네. 네. 잠이 오지 않으면 양파를 쪼개서 머리맡에 두면 잠이 잘 오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그래서 불가에서는 오히려 이제 이런 것을 금화조 오신채라고 해서 그건 이제 참선 수행을 하는 승려가 꾸벅꾸벅 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잠이 안 올 때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겠네. 이런 작물들을 잘 키우는데 도움되는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을 들어 이제 백합과 작물에 속하는 부추, 양파, 파, 쪽파 같은 작물들이 작업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요. 뿌리 정확하게는 이제 비늘줄기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거름 중에서 칼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륨 거름. 네. 예를 어른들은 이제 아궁이에서 나온 젤을 주로 이런 작물에 뿌려서 칼륨을 대신했는데요. 저도 이렇게 근처 식당에서 이렇게 젤을 많이 구해다가 백합과 작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약간 숯불 쓰는 식당들 좋겠네요. 네, 그렇죠. 구이집. 구이집. 네. 아하. 지난주에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토종 씨앗을 나눔할 수 있는 행사 소식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9월 5일부터 양재역에 있는 AT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하는 2024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를 9월 8일까지 진행합니다. 농업과 관련한 최신 기술과 정보를 만나볼 수 있는 행사인데요. 저희 씨앗도서관에서도 토종 씨앗을 전시하고 씨앗 나눔도 하고요. 모종 심어 가기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참여하니까요. 오랜만에 청취자님들 좀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 되시고 좀 여유 있으신 분들 꼭 가서 우리 관장님과 웹보도 좀 푸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양재역에 있는 AT센터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2024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질문 살펴볼게요. 지난주에 미처 답변 못해드린 것부터 보겠습니다. 2910님, 안녕하세요. 상추와 배추씨를 모종 트레이에서 키워서 텃밭으로 옮겨 심으려고 하는데요. 웃자라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하셨나요? 네. 저도 이번에 상추하고 배추씨를 좀 너무 더우니까 스마트팜 만들고 있는 분한테 가서 이렇게 모종을 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웃자라더라고요. LED 등으로 식물등이라고 해서 LED 등을 했는데 빛이 좀 약해요. 그래서 빛이 가장 절대적인 역할을 해서 좀 빛이 잘 드는 데에다가 해야 되는데 LED로 해도 그게 안 되나 보네요. LED도 이제 좀 조도를 좀 높여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코칭을 해드렸는데 아무튼 햇볕이 잘 드는 곳에다가 길러야 웃자라는 것을 막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거 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주면 훨씬 더 웃자람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컨디션이 좋아야 되네요. 여러 상황이 좋아야만. 네, 2910님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1008님, 텃밭에 부추를 심었는데 잎 끝이 마르고 잎 아랫부분에 전잎이 노랗게 생겨요.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네. 네. 부추 잎 끝이 이렇게 마르는 부분들은 이제 칼슘 영양 성분이 관련돼 있고요. 잎 아랫 부분부터 전잎이 이렇게 노랗게 바뀌는 부분은 이제 웃거름을 꾸준히 해주셔야 되는데 칼슘과 웃거름. 네. 웃거름을 하실 때 질소거름만 하지 마시고 재거름이라든지 이렇게 칼륨질이 있는 재거름하고 같이 섞어서 이렇게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네, 고깃집을 한번 다녀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김수연님, 저는 평창에서 당귀 한 덩어리 10뿌리 정도 사다가 화분에 심었는데 뿌리가 다 썩어버리고 한 대만 살아나서 꽃이 폈습니다. 이 꽃을 잘 지켜서 씨앗으로 다시 심을 수 있나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씨앗으로 이제 뿌리 작물들은 이렇게 좀 과습하거나 이러면 좀 썩거든요. 그래서 아까 칼륨 거름이 그런 것들을 보충해주는 그런 거름인데. 여기도 칼륨이 중요해요. 흙을 좀 만드실 때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당귀와 같은 이런 약초류는 되게 파종 시기를 가을에 파종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그러면 파종하면 이게 싹이 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요? 활동을 한 다음에 얼었다 풀렸다 하면서 씨앗이 잠을 깨서 봄에 나오기 때문에 뿌려놓고 너무 가을에 싹 안 보인다고 마음이 이제 급해질 마음 필요가 급해지지 없다.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요, 지금 10뿌리인데 한 뿌리 살아난 거잖아요. 네. 원래 이 정도 확률인가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아마 이제 흙 관리, 화분에다 또 심기도 했고, 그래서 토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뿌리 작물은 적어도 30에서 40cm 정도 화분이어야 되는데 좀 크고 깊어야. 예. 7932님, 곤달비를 텃밭에 심어도 되나요? 한번 심으면 계속 먹을 수 있는지, 또 양지나 음지도 영향이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당귀라든지 곤달비라든지 곰치라든지 이런 산나물 종류들이 대부분 가을에 파종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파종하셔야 되고요. 약간 반음지 조건, 그러니까 아침 햇살은 받되 오후에 강한 햇빛은 좀 가려주는 그런 환경에다 심으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50% 차광망 안에다가 이렇게 심어주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냥 봄철 같은 경우는 그냥 두고 이제 햇빛이 강해지는 5월경부터 이렇게 차광망으로 씌워주면 종일 여름 내내 그 수확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름 내내 수확도 할 수 있다는. 네. 0032님, 토질이 안 좋은지 김장배추와 무를 심으면 해마다 무는 속이 까맣게 텅 비고 배추는 흙뿌리병에 걸려서 다 죽네요. 토질을 바꿀 수 있나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이런 경우는 두 가지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무하고 배추 경우가 좀 다릅니다. 네. 무가 이렇게 속이 까맣게 텅 비는 경우는 질소고름이 너무 과다했을 때예요. 네.
거름 문제. 예, 걸음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이게 속이 텅 비는 그런 병이 오거든요. 근데 모양을 네. 생각했을 때 예. 좀 놀랄 것 같아요. 모양이 예뻐서 이렇게 가져와서 집에서 뚝 자르니까 안에가 속 텅 비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예. 보통 이제 수박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급 이렇게 걸음을 너무 질소걸음 많이 하게 되면 안에 텅 비는 그런 아예 텅 비지는 않지만 이렇게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물을 너무 과습하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되 땅이 좀 마를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축축하게 해주면 여기에 이제 곰팡이병이 여기서 이제 혹부리병이라고 그랬는데 뿌리혹병이죠. 배추 뿌리혹병. 예. 예. 그리고 속 썩은병, 심고병 뭐 이런 것들이 걸리기 때문에 너무 과습하게 하지 않게 예, 이렇게 물 관리를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야,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걸음도 많았고 물도 많을 때 이런 병들이 오는 거네요. 그렇죠. 예. 조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2910님, 8월 11일부터 키우고 있는데요. 모종 트레이에서 언제 텃밭으로 옮겨 심는 게 좋을까요? 하고 보내주세요. 근데 어떤 작물인지를 얘기를 안 해주셨네요. 네, 밑에 같이 이제 질문하셨네요. 그렇군요. 상추, 배추. 아까 첫 질문에서도 있었는데 보니까 그러네요. 예. 2910님이 아주 예. 다양하게 보내줬네요, 문자를. 네. 문자를 답변이 바로 그 주에 안 나오면 계속 문자를 보내시는 것 같아요. 똑같은 예, 문자 그래서 보내주고. 네. 한 번만 보내시면 꼭 잊지 않고 그럼요. 하겠습니다. 저희가 절대 잊지 않으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까 답변해드린 걸로. 네. 네. 3959님. 검정콩을 심었는데 지난해 수확을 하니까 모두 축정이뿐이에요. 네. 이게 노린재 때문이라고 하던데 적절한 퇴치법 알려주세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콩꽃 피기 전에 이렇게 웃거름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웃거름 안 해도 이렇게 축정이만 생깁니다. 그래서 웃거름을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노린재 부분은 사실은 어른들은 그 콩밭 주변에다 코스모스를 심거나 이렇게 다른 꽃작물들을 심어요. 그러면 이제 노린재들이 신호 물질로 활용하는 게 네. 페로몬이라고 하는 향기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페로몬을 교란시키는 꽃작물들을 네. 이제 콩밭 둘레로 이렇게 심게 되거든요. 그러면 뭐 노린재가 올 수는 있지만 그냥 엄청나게 많이 와서 이렇게 피해를 많이 주는 일들은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도 뱀 막을 때 네. 그 허브작물이었죠, 그죠? 그렇죠. 예. 그 밭 주변에 그런 어떤 그 상황에 맞게 네. 작물을 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꽃작물도 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계속 동반작물을 얘기 많이 말씀드렸는데 예. 그런 동반작물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좀 예뻐 보이기도 하고. 네, 그렇죠. 네. 경관적으로도 좋죠. 네. 2445님. 단호박을 심었는데 햇빛이 강해서 그런지 호박 표면이 보글보글 끓는 것처럼 그러더라고요. 먹어도 될까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저번 주에 네, 저번 주에 해결한 질문. 네, 먹어도 된다. 네네. 는 거 제가 정확히 기억하거든요. 햇빛이 강해서 보글보글 거리는 게 아니고요.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바이러스 때문이다. 네. 그리고 4103님 안녕하세요. 추석 때쯤에 텃밭에 심을 작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벌써 추석이 다가오고 있죠. 야, 진짜 빠릅니다. 네. 예. 추석 때쯤에 보통 이제 저기 남도 지방에서는 마늘을 심죠. 네, 그래서 오랜만에 고향 갔는데 마늘 심으라고 이렇게 동원되기도 하는데 좀 쉬러 갔더니 네. 네. 마늘 같은 거 심고요. 쪽파라든지 그리고 추석쯤에 갓. 네. 갓. 네. 네. 청갓이나 젓갓 이렇게 갓 작물을 파종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듬해 봄에 이제 먹을 수 있는 유채, 예, 유채라든지 이런 작물들을 씨앗을 파종해 놓으면 가을에도 수확해서 먹을 수 있고요. 월동한 애들은 이제 봄에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야, 일거양득인데요. 네. 927 하나님 봄에 심었던 조선 오이가 더 이상 수확이 안 되는 끝물인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심어도 될까요? 경남 함안 남부지방입니다. 네. 그 오이를 좋아하신다고.
네. 아마 지금도 이제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모종상에.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한 여름에는 안 나와요. 오이가. 열매가 안 열려요. 네. 근데 버티기를 잘하면 그리고 옷걸음 계속해서 관리했다고 한다면 또 가을 선선해지면 또 새 잎이 나오면서 나와요. 오이가 또 달립니다. 그래서 뭐 새로 심으시는 것은 육묘하시는 분들을 도와주는 거고요. 한번 상태를 보시고 다시 심을지 아니면 버티기를 한번 해보실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걸음 컨트롤로 버티기를 할 것이냐. 네. 네. 어떤 걸 더 추천하십니까? 저는 그냥 둡니다. 네. 좀 걸음을 좀 더 주고. 네. 어차피 새로 모종 키우면 또 자라는 기간이 있어서 또 수확이 너무 늦춰지니까. 네. 9271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오이는 저도 좋아하는 걸로. 7887님 관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중랑구에 살고요. 그 빌라 화단에 한의원에서 한약 찌꺼기 나눔을 해서 얻어다 뿌렸는데 네. 좋을까요? 듬뿍 뿌렸는데 과한 게 아닌지 외려 걱정이 된다고. 네. 저도 한약 찌꺼기 농사를 짓습니다, 사실은. 네, 집에서 나오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도 적고 또 이제 그래서 주변에 이제 한의원에서 이제 자주 이렇게 한약재 찌꺼기를 실어 오시는 회원분이 계세요. 회원분들이. 네, 예. 그래서 이제 밭에 쌓여 있습니다. 계란 껍질도 쌓여 있고요. 그다음에 재거름도 쌓여 있고요. 이렇게 한약재 걸음 부자. 예. 네.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구매를 해서 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그런 대비를 이용하는데요. 말씀 들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한약재 찌꺼기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과하게 뿌렸다는 거가 이제 고민이신 것 같은데. 네. 한약재 찌꺼기는요 과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해서 이걸로 수확을 해서 드셔보시면요 다른 거는 못 씁니다. 정말 그 맛있습니다. 정도로 맛 차이가 나요. 예. 진짜. 한약재 먹는 것 같아. 한약 먹는 것 같아요. 보약. 잠깐만요. 이거 좀 아니잖아요. 뭐 오이인데 한약맛 나는 이 정도는 아닌 거죠. 그죠? 예. 그렇지 않지만 굉장히 맛있다. 네. 네. 하여튼 잘하셨다는 것 같아요. 1003님 텃밭에 참깨를 조금 심었는데 잘 자라다가 잎이 까맣게 돼서 말라 죽었어요. 병명과 해결책을 좀 알려주세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곰팡이병이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살균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그 병이 오면 그 포기를 좀 격리를 시켜야 되는데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으니까 그런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깨를 일단 격리시켜라. 알겠습니다.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답변 못 드린 질문들은 다음 주에 꼭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작은 우산 하나 챙기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